인테리어를 본격적으로 알아보게 되면 턴키와 반셀프라는 생소한 용어를 듣게 될 텐데요. 턴키는 쉽게 말해서 인테리어 업체예요. 인테리어 사장님이 모든 공정을 전적으로 컨트롤 해주시는 걸 뜻하며 여기에 인테리어 사장님의 마진 금액이 붙게 되죠. 체감상 반셀프 견적 기준 20-30% 정도 더 비용이 나가는 것 같아요. 반셀프 인테리어는 공정별 업체를 직접 알아보고 섭외해서 스케줄을 짜며 인테리어를 진행하는 형태예요. 비용이 훨씬 절감되는 것은 물론 시공 업체를 찾는 것도 의외로 어렵지 않아요. 이미 반셀프 인테리어를 경험한 선배님들이 추천해주신 유명 업체들도 있고 숨고 앱에서도 찾아볼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는 게 좋을까요? 제가 겪었던 상황을 들려드릴게요. 인테리어를 하겠다고 본격적으로 마음먹는 순간 똑똑한 인스타 알고리즘이 여러분의 홈 화면을 인테리어 관련 정보로 가득 채우게 될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 로망을 실현시켜주는 집들의 시공 사례가 있는 인테리어 업체들이 보이기 시작하죠. 견적을 문의하면 깜짝 놀라게 될 거예요. 예쁜 집 인테리어로 유명해진 인플루언서 분들의 집을 시공한 업체는 올수리 25평 기준 최소 8천만 원부터 시작하고 그 이하는 아예 견적도 안 받더라고요. 유명 업체가 아니더라도 나의 로망을 모두 실현하려면 5천, 6천 훌쩍 넘는 견적들을 받게 되죠. 그렇다고 견적을 너무 낮추면 디테일이 아쉬운 업체들만 남게 되고 이미 취향을 수집하며 눈이 높아진 상태라 쉽사리 타협이 되지 않을 거예요. 그 무렵 우리는 또다시 알고리즘의 선택으로 반셀프 인테리어라는 정보를 접하게 될 거예요. 반셀프 인테리어로 턴키 업체에서 5-6천만 원 견적이 나오던 인테리어를 2-3천만 원에 올수리한 시공 사례들을 보면서 홀린드 세린이라는 네이버 카페에서 정보를 얻게 되죠. 도배, 마루, 타일, 목공, 전기 등 공정별 지식이 조금씩 쌓이면서 나도 해볼 수 있겠는걸 하는 자신감이 생길 거예요. 그렇게 인스타 또는 세린 카페에 추천이 많은 공정별 업체를 모아보고 항목별 견적을 정리하다 보면 확실히 체감 가격이 훨씬 저렴하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저는 취향이 꽤 확고한 편이었고 계획 짜는 걸 좋아하는 데다가 재택근무까지 하기 때문에 시간 활용도 자유로워서 반셀프 인테리어를 도전해보려고 꽤 진지하게 고려했는데요. 하지만 고민 끝에 결국 턴키 업체를 고르게 되었어요.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첫째, 주방 레이아웃을 구상하기 너무 어려웠어요. 제가 입주하는 집은 좁고 긴 형태의 주방이에요. 대면형이 가장 큰 로망이었지만 같은 집 형태에서 동일한 사례는 없었고 현재 형태의 주방을 어떻게 고쳐야 될지 감도 안 와서 제대로 된 요청을 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반셀프 인테리어를 하려면 하나부터 10까지 정말 구체적으로 내가 생각하는 안이 있어야 시공 업체들에게 제대로 된 요청을 드릴 수 있거든요. 사실 이건 턴키 맡기면서도 느낀 건데 계약한 그 순간부터 자재, 컬러, 가구 규격, 기술적 설비 등 엄청난 선택과 고민의 연속이에요. 근데 이걸 제가 반셀프로 했다고 하면 정말 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머릿속으로 구상하는 안이 구체적인 게 중요한데요. 반셀프 인테리어를 하려면 정말 많은 고민을 해야 되겠죠. 둘째, 불안함과 싸울 자신이 없었어요. 저는 예측되지 않은 상황에서 불안함을 많이 느끼고 평소에도 상상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공정별 시공업체 스케줄이 꼬여 이사를 제때 못한다면, 내 구상이 잘못돼서 안 하느니만 못한 구조가 된다면, 공사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수습할 수 없는 하자가 발생한다면, 내가 알아보며 고른 컬러가 안 맞아 집이 촌스러지면 어쩌지? 그 밖에 설비, 전기 등 보이지 않는 시공 과정의 디테일을 놓치게 된다면, 막상 반셀프 인테리어를 하려고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 생각대로 안 됐을 때 겪게 될 리스크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여기에 남편까지 아무리 공부를 해도 첫 인테리어를 반셀프로 하면 분명 놓치는 부분들이 생길 거고 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추가 비용을 지불하고 업체에 맡기는 거 아닐까? 라며 적극적으로 말리니 납득이 되더라고요. 셋째, 수많은 업체들과 소통할 자신이 없었어요. 저는 평소 사람들을 오래 만나거나 여러 명 만나면 집에 와서 반드시 충전해야 되는 내향형 사람이에요. 심지어 통화하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해서 키보드 워리어랍니다. 그런 제가 도배, 마루, 전기, 목공 등 여러 업체 사장님들을 만나며 단가를 조율하고 공정별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때로는 작업자분들과 소통해야 한다는 걸 상상해보니 너무 큰 스트레스가 될 것 같더라고요. 여러 상황들을 고려해보니 결국 저에게 좀 더 잘 맞는 건 턴키 인테리어라는 걸 깨달았고 수많은 검색을 통해 결국 좋은 사장님을 만났지만 그럼에도 늘 불안함을 느껴 물음표 사례
아랫마가 되어 사장님을 괴롭히는 중이랍니다. 결국 턴키와 반셀프를 선택하는 건 정답이 없는 것 같고 각자 성향에 따라 맞는 형태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느낀 유형별 추천 시공 형태는 다음과 같아요. 턴키 인테리어가 잘 맞는 유형, 시간을 아끼고 싶은 분들, 현장에 자주 들를 여력이 안 되는 분들, 불확실한 상황을 싫어하시는 분들, 여러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어려운 분들, 취향과 견적에 딱 맞는 인테리어 업체를 찾으신 분들, MBTI P 성향인 분들, 반셀프 인테리어가 잘 맞는 유형, 현장에 직접 갈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되는 분들, 색감, 가구 구성 등 취향이 매우 확고한 분들, 사람들과 직접 대면하고 원하는 바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소통이 잘 맞는 분들, MBTI J 성향의 계획을 잘 세우시는 분들. 오늘은 제가 인테리어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고민했던 턴키와 반셀프에 관한 이야기를 풀어봤는데요. 인테리어를 준비하시는 분들께 공감과 도움이 되길 바랄게요. 앞으로도 도움과 정보가 되는 영상으로 찾아올 테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